어, 혹시 지난밤 잠을 좀 설쳤더니 오늘 몸이 영 찌뿌둥하거나 반대로 감기 기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유난히 막 잠이 쏟아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네네, 있죠. 오늘은 바로 이 잠이랑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면역 체계 사이의 아주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잠이 우리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반대로 몸이 아플 땐 왜 그렇게 졸린 건지 그 양방향 소통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몸이 아프면 왜 이렇게 졸린 걸까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동물 연구를 보면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거에 감염되면 비렘 수면, 그러니까 깊은 잠 자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늘어나요? 네, 꼭 우리 몸이 야, 지금 싸워야 하니까 잠으로 에너지 비축해, 뭐 이렇게 신호 보내는 것처럼요. 물론 감염 초기에 그렇다가 상황이 심각해지면 오히려 잠이 줄어드는 좀 복잡한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좀 비슷한가요? 감기만 걸려도 진짜 하루 종일 졸리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피로감이랑 졸음, 이게 감염됐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죠. 특히 뭐 HIV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프리카 수면병처럼 중추신경계를 직접 공격하는 병들은요. 수면 패턴 자체를 아주 심하게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냥 졸린 정도가 아닌 거죠. 아, 그렇군요. 면역 반응이 잠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반대로요. 우리가 매일 자는 이 잠이 면역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사실 오늘 얘기의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뭐 백혈구 같은 거요. 얘네들 숫자가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하는 리듬을 타거든요. 네. 근데 특히 밤에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요. 특정 종류의 면역세포, 그러니까 림프구라고 하는 애들 숫자가 혈액 속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줄어든다고요? 그럼 밤에만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은 정반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림프구들이 잠자는 동안 혈관을 떠나서 실제 전투가 필요한 조직, 뭐 감염 부위라든지 아니면 림프절 같은 면역기관으로 이동해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와, 일종의 병력 재배치 같은 거네요? 자는 동안에요? 그렇죠. 뭐랄까 전략적인 이동인 셈이죠. 특히 그 잠든 직후의 깊은 잠, 서파수면이라고 하죠. 그때는 세포 안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는 데 특화된 그 TH1 타입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중요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정말로요. 단 하루, 딱 하루만 밤을 새도요. 우리 몸의 최정의 바이러스 감시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살해 세포, NK세포라고 하죠. 얘네들 활동성이 뚝 떨어져요. 하루 만에요? 네, 거의 뭐 정찰병들이 파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독감이나 A형 관염 백신 맞고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항체 만드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진짜요? 백신 효과가 반토막 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백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잠을 잘 자는 게 필수라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만약에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좀 극단적인 결과지만 잠을 계속 못 자게 했더니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결국 세균 감염이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죽기까지 했어요. 물론 사람에게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잠 부족이 면역계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거죠. 듣기만 해도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럼 이 잠하고 면역 사이에서 서로 막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연결고리, 뭐랄까 메신저 같은 역할 하는 게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바로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 신호물질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인터루킨 1, 뭐 TNF-알파, 인터루킨 6 이런 애들인데요.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면역세포들끼리 야, 비상사태다 또는 작전 시작해 뭐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데 쓰는 일종의 무전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신호들이 잠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를 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아프면 졸리다고 하신 게 혹시 이 사이토카인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빙고, 맞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그 인터루킨 1이나 TNF-알파와 같은 특정 사이토카인이 깊은 잠, 즉 비렘 수면을 유도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감염됐을 때 몸이 이런 걸 막 분비해서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거죠. 에너지를 아끼고 면역 반응에 집중하도록요. 오, 흥미롭네요. 사람한테도 그런가요? 비슷합니다. 사람한테 세균의 일부 성분인 엔도톡신이라는 걸 아주 조금 주입하면요. 이 사이토카인 분비가 늘면서 졸음이 와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엔도톡신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잠을 방해하고 엄청 피곤하기만 해요.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해지면 오히려 수면의 질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하죠. 네,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만성불면증이나 노화,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같은 상태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염증을 막 촉진하는 사이토카인, 특히 인터루킨 6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또 잠을 더 못 자게 만들고 동시에 몸의 염증 상태는 악화시키고 그래서 질병 위험은 더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정말 잠이랑 면역은 서로 건강을 좌우하는 뭐랄까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충분한 잠은 면역세포가 효율적으로 일하게 돕고 심지어 백신 효과까지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몸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면역계가 잠을 조절해서 우리 몸이 회복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혈압이나 체온을 재는 것처럼요. 어쩌면 이 수면의 질이야말로 우리 면역 상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생체 지표, 일종의 면역 성적표 같은 게 아닐까요?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서 면역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전략으로서의 잠,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